안녕하십니까. 3월 8일 목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오늘 투입길에 그랜드마트 나일스점이 개장했습니다. H마트가 인접해 있고 아시플라자 역시 9월 오픈을 앞두고 있어 마트 간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랜드마트 나일스점은 6만 스퀘어핏 규모의 3만 5천 개 이상의 품목들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4호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늘 문을 연 나일스 매장이 베드포드 파크와 멜로스 파크 등에 이어 시카고 지역 그랜드마트 5호점입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그랜드마트에서는 인터내셔널을 추구를 했지만은 이쪽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을 구입하는 데서부터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일단은 뭐 구분을 하시기 편하시게 섹션도 정리를 잘 해놨고 그다음에 개장식에서 그랜드마트는 한인 노인복지센터와 노인건강센터 등 한인단체 두 곳에 $1,500씩을 포함해 지역 기관들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랜드마트는 다인종을 타겟으로 하지만 나일스점의 경우 타 매장보다 한인 직원을 더 배치했고 한국 식품을 포함한 아시안 고객들의 선호 품목도 10%가량 늘렸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비슷한 품목들을 구비한 마트들이 서로 인접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쟁력은 결국 로케이션과 가격이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가격면하고 편리함이죠. 저희가 여기서 솔직히 트래픽 많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일부러 교통이 편한 장소에 저희가 교통이 많은 장소에 아무래도 저희 매장들을 선정하는데 그 우선을 두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편리함 그리고 대형 그로서리가 속속 들어서면서 출혈 저가 경쟁으로 영세한 업소들이 버티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는 개선되고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문화회관 건립을 희망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정 금액이 속속 답지하고 있고 가족 단위로 성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최근 금혼식을 치른 김철권 씨는 오늘 건추회 앞으로 $1,000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하객들로 받은 축의금들 중 행사 비용을 제외한 돈이었습니다.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씨는 가족들이 아내와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권했지만 한인 사회를 위해 일조할 수 있다는 마음에 문화회관 건립기금으로 내놓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성금과 함께 그동안 모아온 사진과 역사 관련 300권의 서적을 함께 기부했습니다. 문화회관 내에 조용히 독서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장기남 건추회 회장은 이 같은 한인들의 관심이 문화회관 건립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일단은 적절한 건물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회관 건추회는 최근 한 교회 건물을 놓고 부지 계약 가능성을 논했지만 높은 인수 비용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시카고가 전 세계 대도시들 가운데 4위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 컨설팅 업체는 2005년 전 세계 100개의 도시의 국내 총생산, 즉 GDP를 분석했습니다. 평가에 따르면 도쿄가 1조 1,91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뉴욕, LA, 시카고 등 미국 도시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총 생산액 2,180억 달러로 20위에 머물렀습니다. 평가단은 20년 후에도 도쿄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일 것이며 뉴욕, LA, 런던 순으로 국내 총수입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년 후 시카고는 런던에 밀려 5위로 예상됐고 서울은 17위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2020년에는 중국의 상하이와 베이징이 각각 16위와 29위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 상하이가 서울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드림 액트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방 상하원 모두 재상정됐습니다. 법안이 승인되면 15세 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 6년 동안 유효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대학에 재학하거나 2년 이상 미군 복무를 하고 명예제대를 할 경우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 학생들은 주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받게 됩니다.
드림 액트가 시행되면 한인 학생들을 포함해 71만 5천 명의 불체 학생들이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이민사회의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드림 법안은 단독 승인되기보다는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부분으로 포함돼 최종 승인과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봄철 집수리와 건물 단장 공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상가업주와 개인주택 소유자들에게 내외부 보수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TIF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혁 기자가 전합니다. TIF 프로그램은 크게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의 상가 단장 공사를 돕는 스비프와 개인주택 소유자들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NIP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특히 NIP 프로그램은 지원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개인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IF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건물이 시정부에서 지정한 거리미화 단장 지역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현재 로렌스와 캐치, 링컨길 등 한인타운을 포함한 25개 지역이 TIF 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올해 $100만 예산이 책정됐으며 연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공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They have to have owned the home for 3 years. They have to have insurance. For a family size of one person, the maximum income is $52,800. For 2 people, household is $60,300. 3 people is $67,900, and so on, up to 8 people, which would be $99,500. Now, if you go beyond that income, then we can give you a matching grant.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TIF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건물 소유주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은 TIF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시정부의 거리 단장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의원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이뤄나갈 것을 조언합니다. 시의원들과 많은 미팅을 통해서 본인 지역구도 이 TIF 지역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로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역 상인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하실 수가 있겠고요. TIF 프로그램은 주민 재산세의 일부로 운영됩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마련한 예산으로 지역사회의 거리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상당 부분 예산의 여유분이 남아있는 상태며 지원자는 오는 6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혁신적인 사업을 위해 주지사가 올해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은 $600억 넘습니다. 주의회는 이 같은 예산을 충당하려면 일리노이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에서 빌려야 하는 금액도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고야비치 주지사는 연매출 $100만 넘는 일리노이주 업체들에서 세금 $70억, 일리노이주 복권 사업으로 $100억, 연방정부에서 $160억 차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전 주민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번 주지사의 계획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선 공약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주지사가 재선 후 처음 공개한 새 예산안이 주 역사상 가장 많은 세금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과 주미대사관이 주관하는 재미 한인 장학기금 장학생 선발의 2007년 요강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선발 분야는 일반, 법, 의학, 경영, 예체능 등으로 총 110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1,000씩 지원됩니다. 장학생 후보는 시카고 총영사관이 관할하고 있는 중서부 13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한국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최근 1년간 GPA가 3.5 이상에 해당합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예비심사에서 1차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주미대사관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장학생이 결정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이력서, 에세이가 각각 한 부씩 필요하며 예능계 학생일 경우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며 지원서는 주미대사관과 시카고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 한인 장학기금은 1980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우수한 동포 대학생과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숲속의 호수 한국어 프로그램이 참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숲속의 호수 프로그램은 8학년부터 11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미네소타 베미지에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참가비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장학금 접수는 4월 1일까지이며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 또는 북미 지역에서 한국어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에세이와 한글학교 추천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콩코디아 랭귀지 빌리지 측은 방학 동안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과 참가비가 보조되는 장학금 신청에 많은 한인 학생들이 지원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이번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남가주 세리토스 시의원에 당선된 조재길 씨는 연거푸 3번 도전 끝에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남가주 한인사회는 2명의 얼바인 시의원에 이어 또 1명의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이전 3기 만에 시의원 당선, 2번의 실패가 3배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효 득표수 3,207표, 조재길 후보는 부재자 투표에서부터 줄곧 2위를 달리다 막판 중국계 후보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한때 지난 패배의 악몽이 재현되는가 싶었지만 결국 마지막 투표구에서까지 3위를 지켜내며 세리토스 시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훌륭한 시의원이 되는 것이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인사회 높은 지지와 함께 인도와 필리핀, 백인계의 고른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 결국 최초의 세리토스 한인 시의원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As Korean, he have a very good respect and well-known person in other communities. That's the why we Indian, Pakistani, we helping him. All our Asian need to participate, and what we need to participate is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and definitely it will be more. 이전 3기 만에 일궈낸 조재길 씨의 세리토스 시의원 당선으로 이제 한인사회는 얼바인 씨에 이어 남가주 지역에 또 다른 시의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스프링필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전 기념박물관 착공이 예정된 1월 말에서 4월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는 3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스프링필드 시의회는 총 57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자금 확보를 위해 시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스프링필드시가 박물관 지원안을 통과시키는 대로 바로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대 미러키 한인회장에 김진철 씨가 취임했습니다. 3.1절 기념식을 겸해 열린 이 취임식에서 김진철 신임 회장은 임기 동안 한인들의 결속과 미주 한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기를 마친 권재옥 전임 회장은 미러키 한인회 이사로 신임 회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한인사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20일 중서부 한인간호사협회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천용철 내과 전문의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스웨디시 병원 앤더슨 파빌리온 센터에서 20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골다공증을 검사하고 7시부터 강의가 진행됩니다. 간호사협회는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B연구원이 제2회 예비수능시험 PSAT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IB연구원 윌링 캠퍼스에서 시작됩니다. 참가 대상은 학교 성적 중상 이상인 90학년 학생들과 성적 상위권인 7, 8학년 학생들이며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고 참가비는 $40입니다.
오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8원 떨어지면서 매매 기준율 947.9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8.7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57.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31.32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64.48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최근 지속된 하락세가 반전된 시기가 됐다는 기대감 속에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 또한 낮아져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 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68.25포인트 오르면서 12,260.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3.09포인트 상승해 2,387.7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9.92포인트 올라 1,401.8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8도를 기록했고 남서풍이 시간당 평균 8마일 속도로 불면서 체감온도는 31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 지역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9일 금요일 오후 들어 구름이 끼면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가 예보됐습니다. 10일 토요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4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11일 일요일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에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5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9분입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